사주가 같은데 왜 사람 사는 모습이 다를까요? 여러분들도 그게 항상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설정되었습니다. 함께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서양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태어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쪽 전라도에 태어난 사람과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과 충청도에 사는 사람들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이 이 좁은 땅덩이임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해바다 쪽에 사는 사람들 혹시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호기롭고 호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전라도 사람들 하는 이미지가 있고 경상도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경상도 사람들 하면 예전에 신라시대의 사람들이 더 주름을 잡았을 거고요. 전라도 사람들 이러면 백제인들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이 하남 쪽, 서울 쪽 이런 데는 아무래도 고구려 사람들이 더 많은 그 기질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게 지역별로 다르듯이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장면 하나입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을 갔다 오는데 이렇게 많은 집들이 이렇게 폐가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풍수를 배운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분들이 조금만 지혜를 알고 배울 수 있었다면, 이 기회를 알 수 있었다면 이 산의 모양을 따라 집의 위치, 집이 앉은 위치만 달리했어도 이 집이 이렇게 폐가가 되지 않았을 수 있을 텐데, 문의 위치만 바꿔주었어도 재물을 모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가 엉덩이를 털서덕 주저앉았을 때 거기에 오래 앉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집이 앉은 위치가 바로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삐딱하게 한쪽으로 쏠라 앉아 있으면 어떻게 그 집이 오래 버텨서 세세생생 다 같이 잘 사는 그 땅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바닷가를 끼고 넓은 들판에 새로 지은 이런 집도 바람을 좀 막아줄 수 있다면 아무래도 더 오래, 더 행복한 그런 집의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조금 전에 여기서 태어났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데서 태어났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멋진 서울의 한 도심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태어났던 그 땅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강원도 산골, 그때 당시에는 아예 포장도로조차도 없던 이런 산세가 깊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집 앞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이렇게 우뚝 솟은 촛대바위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렸을 때 멍석딸구라는 딸기죠, 그죠? 그런 딸구를 따먹어가면서 컸던 어린아이였습니다. 7살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었고 이렇게 깊은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산꼭대기 집에 집이 3채밖에 없는 이 계곡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풍수를 배우고 난 뒤에 이곳에 찾아갔더니 아뿔싸,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그래도 7살까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초가집 터를 가봤더니 그곳에는 이렇게 물줄기가 그 땅을 그냥 습격해서 지나가는, 이건 수맥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물이 다 새고 지나가는 그런 땅에 계곡을 앞에 바라보고 등에는 길을 한가운데 두고 이렇게 사는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살던 모든 분들이 저를 키워주던 아버지마저도, 그러니까 새아버지죠, 그죠? 그런 아버지마저도 뱀에 물려 돌아가시고, 앞집 오빠는 곱추였는데 연탄가스 마시고 자살해서 돌아가시고, 이런 그런 비운의 땅에서 살았었는데 저의 운명의 대운이 6.3세가 될 때 대운이 바뀌거든요. 그때 용신으로 바뀌는 그 대운에 제가 너무나 우연치 않게도 정말 운명적으로 이곳을 탈출하여 이
곳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좀 더 큰 마을에 진짜 부모님을 찾아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신기하다. 이 사주 명리학이 이렇게 맞을 수 있나. 정말 6.3세에 그렇게 해서 저는 7살에 그 시골에 학교가 있는 그런 마을로, 조금 더 큰 마을로 가서 지금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저는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서울의 한가운데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은 이렇게 엄마의 젖줄처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엄마의 젖가슴처럼 이렇게 생긴 땅을, 강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산과 인왕산을 이렇게 배산 임수로 두고 이렇게 한강을 끼고 있는 요 지역만큼은 그래도 자, 조선시대 500년 이렇게 길고 긴 역사를 이어온 그 명터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와 이 산속에서 태어난 아이의 운명은 정말 다르겠죠. 저는 왜 같은 사주를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른 운명을 살까? 라는 이 주제를 이 풍수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자, 큰 틀은 같습니다. 자, 누군가 소나무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는 같다는 거죠. 장미꽃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도 같은 것이죠. 각자 그 태어난 그 사주팔자 8글자는 이렇게 누군가는 소나무 모양으로, 누군가는 장미꽃 모양으로, 누군가는 또 이렇게 예쁜 보석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태어난 운명 자체는 각자 그 운명의 바코드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곳에 씨앗이 뿌려졌느냐가 다른 거예요. 사주 8글자의 씨앗이 딱 뿌려졌을 때 그 순간에 그 운명이 또다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사주팔자 8글자가 이렇게 똑같은 글자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만 해도 전국적으로 몇 수백 명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똑같은데 누군가 요 경금일주를 타고났고 이 월지에 임목을 타고났다고 해서 이 똑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선 같습니다. 이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태어났어도 부모님과의 자리, 그러니까 경금에게 있어서 임목은 재성이 절지에 놓여 있으니까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 아무래도 여기에서 태어났어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을 것이고 이렇게 서울 한가운데에 태어났어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의었을 것 같은 그 운명에서 운명의 큰 틀의 흐름은 달라졌겠죠. 저는 이곳에 살면서 제가 알프스 소녀 하이드인지 알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서울에 살고 있던 그 어린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어린아이마저도 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고, 예를 들면요, 엄마는 행상장사로 서울시장에 가서 하셨을 것이고, 장사를 하셨을 것이고, 이 아이는 혼자 고립된 작은 방에서 정말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아니었어도 그런 고독한 또 인생을 살고 있었으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겠죠. 자, 여기서 살던 그 아이들은 어떤 운명이 있었냐면요. 제 또래 아이들은 저와 같이 예를 들면 공부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요 시기에 요 동네에 같이 살던 아이들은 대부분은 그냥 공장으로 가고 이런 운명들을 살더라고요. 성공한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요 동네에 살던 사람들 제일 잘된 사람이 이름 없는 화가 한 분이 계세요. 여기 죄송합니다. 자, 이름만 대도 알 수 없는 그런 화가 한 분이 있고 저처럼 시인의 운명을 살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원리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그렇게 예쁘고 잘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그런데 그나마도 어떤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모르죠. 제가 죽었을 때는 그 윤조 강재현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살았었다 하면서 나중에 그 시가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 운명상 그래요. 제가 한 80세 넘어야나 그렇게 또 운명상 유명해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때 아마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죠? 자, 박수 쳐주세요. 이쯤에서 응원해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자, 명리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 갑자기 제가 울컥했네요.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게 되네요. 아이고 참, 네,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어찌됐든 이 산세가 이렇게 험난한 곳에서 뭔가 우뚝 선 기운이 이렇게 있습니다. 촛대바위 아래에서 살았던 그 운명의 아이가, 그러면 너무나 궁금합니다. 왜 사람들의 운명이 그렇게 달라질까? 풍수에 따라 달라질까? 생각해보면 가장 큰 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목형의 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태어났는지 한번 여러분의 운명을 찾아보십시오. 목형의 산은 이렇게 나무 모양처럼 끝이 뾰족하게 우뚝 솟은 산입니다. 그래서 문필봉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 뾰족할 수도 있습니다.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문필봉을 가진 산들은 나무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목형의 산이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이곳에서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별표 쫙 문장가가 나옵니다. 자, 문장가가 나오고 또 행정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은 어떤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두 번째, 화영의 산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화영의 산은 산 정상이 이렇게 뾰족, 뾰족, 뾰족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산에 속하는데요. 여기에는 강력한 지도자급의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저는 아직 풍수학자가 아니라서 이 산을 다 연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학자로서, 운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 부분 정도까지는 알아야만 했고 풍수를 지금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토영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산 정상이 옆으로 일자 모양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토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태어난 분들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자,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왕이 배출되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력가들이 배출되는 산이 바로 토형의 산입니다. 이렇게 토자처럼 생겼다 이렇게 해서 나온 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금형의 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산 정상의 모양이 이렇게 거북이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겠죠. 거북이 머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거북이 모양의 또 종을 엎어놓은 모양의 이런 산이 바로 금형의 산입니다. 금형의 산은 부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럼 토형의 산이나 부자 산인 금형에 태어난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수완이 더 좋겠죠. 그죠? 미인이 많고 왕비가 배출되는 그런 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영의 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영의 산은 산 정상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이런 산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문필봉이라던가 또 이렇게 수영의 산 이렇게 밑에 이렇게 또 하나의 이런 산을 옥당귀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 밑에 태어난 그런 집이 또 있겠죠. 산의 모양이 뚝 잘려서 하나만 있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화영의 산을 따라서 조기에 이렇게 금형의 산이 있고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흘러내려가고 이렇게 목화투금수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갈수록 좋은 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은 어디인가를 한번 지금 이 순간 그 산세를 찾아보십시오. 본인이 태어난 산세를. 제가 살아왔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사주팔자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운명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결국은 제가 운명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확인해 본 결과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하더라. 결국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그 길에 놓여있는 그 큰 길은 같더라. 근데 누군가는 가다가 잠시 대전에 들리고 누군가는 가다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찍을 때마다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 누군가는 일직선으로 부산으로 가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가다가 대전에서 정말 귀인을 한번 만나는데 자기가 노력한 결과에 따라 그 귀인이 나에게 귀인의 작용을 해주기도 하고요.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사주를 타고났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노력의 결실이 절대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사주의 그릇, 자기 사주의 본성,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기 모습을 스스로 한 번쯤은 점검해서 알아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여러분의 본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쯤 점검해 보십시오. 저에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회가 닿으면 아주 훌륭한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 알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